많은 주식들이 하락하며 종잡을 수 없는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장을 버티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듯이 통신 관련 주식들이 버티고 있고 각종 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견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소음이 너무 많아 이를 하나하나 따라가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하루에 한 번 CNBC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고 알고리즘 투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S&P 500 지수 10분 차트를 보면 역시 현금이 최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변동성이 극심하여 도대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급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첫 번째는 자동으로 투자하며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거나 두 번째는 현금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초단타 매매를 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면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입니다. 추세를 잡기가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추세 매매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하며 기다리거나 S&P 500 적립식 투자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S&P 500은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만약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면 알고리즘 트리거가 발동되어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고점 대비 6.6% 하락한 상태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 역시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버티고 있으며 1월 초에 나타났던 변동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자금이 시장을 버티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스닥은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이 또다시 붕괴되면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고점 대비 10.4% 하락한 상태로 이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형주는 이미 2월 21일부터 조정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10일째 공포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극심한 공포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중소형주 역시 조정 상태이므로 성장주 투자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지수를 제외하고는 절대 싸다고 매수하지 않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물타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수는 물타기가 언제나 최선의 전략이지만 성장주는 모든 하락이 끝나고 추세가 다시 상승할 때 진입하는 것이 최적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내려가면 분할 매수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식 비중은 0%에서 20% 수준이 적절하며 이는 롱 포지션은 거의 정리하고 방어주와 해지 관련 숏 포지션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로 3일째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TLT도 매도하려고 했지만 장 막판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초기 매수한 분량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기채 숏 포지션으로 TBT를 해지 차원에서 매수했습니다. 두 개의 포지션을 지켜보며 오르는 방향에 맞춰 추가 베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채권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난이도가 높아 추세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도 오르고 있는 자산은 금입니다. 따라서 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할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을 반드시 해지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제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KGC를 매수했는데 역시나 바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지지선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손절을 진행했고 현재는 AEM과 AGI 두 개의 포지션만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시 포모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제가 공유드린 대로 현재 시장에서 성장주와 같은 위험 자산 중 그나마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자산입니다. 여전히 전 지지선이었던 구간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추세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공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8일째 공포 사이클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매수가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 넷플릭스를 보면 빅테크 중 10월부터 시장을 이끌던 리더는 넷플릭스와 메타였습니다. 그러나 메타는 이미 하락했고 오늘 넷플릭스마저 급락했습니다. 저는 이미 넷플릭스에서 수익 실현을 일부 진행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면서 강한 매도세가 출현해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초장기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넷플릭스를 단기 중기 보유하지 않습니다. 메타는 이미 단기 계좌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오늘 결국 돌파했던 지지선을 완전히 붕괴하면서 더 이상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베이스 형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넷플릭스와 메타가 무너졌다는 것은 곧 빅테크 주도 시장이 일시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시장도 더욱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9월부터 이어진 사이클에서 빅테크 리더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현재는 시장이 쉬어가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10% 하락했지만 이미 한 차례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상태였습니다. 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시그널은 가짜 시그널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이며 초장기 투자자는 여전히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애플은 여전히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거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했으며 내일 장 반응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2월 13일 실적 발표 시 돌파했던 구간에 도달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도 하락했는데 사실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매수세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8,000개가 넘는 헤지펀드들이 이미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보유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익 실현을 진행하고 있으며 헤지펀드들의 매도 해지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1에서 2분기는 조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테스트 중인데 이 정도면 붕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도 시그널과 숏 시그널이 함께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글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지만 그래도 버티려는 모습을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숏 포지션을 커버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하락했는데 약간 반등이 나오면 다시 숏 포지션을 잡을 계획입니다. 테슬라 역시 오늘도 힘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1월 말에 숏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모든 섹터가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다시 좌절하고 어떡하나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관점이지만 저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지 주식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르고 떨어지는지 아무리 공부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자금의 흐름과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ETF는 주택건설 ETF ITB였습니다.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모기지 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 모기지 금리도 다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주는 금리 하락 추세가 확실하게 확인될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도어대시도 오늘 무너졌습니다. 넷플릭스도 급락했으며 결국 마지막 남은 리더마저 붕괴된 상황입니다. 이는 곧 나스닥의 하락 압력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들조차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쉬어가는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중국 인터넷 ETF K웹을 매수했다고 공유드렸습니다. 중국 개별 기업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회사를 개별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중국 빅테크를 모아놓은 K웹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K웹은 약간 상승했지만 차트상으로는 정고점을 돌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고점은 39달러이며 이 가격대에서 여러 해 동안 매도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매도세가 나온다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할 것이고 만약 강하게 돌파한다면 돌파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더욱 하락한다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종목은 통신주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은 경기가 어려워져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중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오늘 일라이릴리는 2% 가까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돌파 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하지 않았으며 다만 최근 변동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세가 강했던 흐름에서 점점 매도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금광리더 AGI는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에서는 S&P 500 숏 포지션 전략을 공유했지만 영상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S&P 500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면 자동으로 숏 포지션을 잡습니다. 하지만 절대 2배, 3배의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사용하지 않고 1배짜리 인버스 ETF만 매수합니다. 만약 S&P 500 하락이 더욱 가속화된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할 예정이고 이 포지션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오르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암제는 일라이릴리처럼 여전히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라이릴리를 매수했기 때문에 암제는 패스했습니다. 농기구 최강자 존디어도 오늘 다하락하는 장에서 유일하게 올랐으므로 공유드립니다. 이제 나스닥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반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지금 반등하면 안 됩니다.
만약 보이자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주식 시장이 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 구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조정을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걱정되신다면 나스닥이 현재 10% 하락한 상태이므로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만약 최대 마이너스 30%까지 추가 하락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부터 1% 하락할 때마다 총 20번에 걸쳐 분할 매수하면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저처럼 트레이딩 전략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거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우선이며 해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숏 포지션이나 인버스 ETF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